자기가 여기에 와서 유엔은 여기에 와서 매우 기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앞부분에서 그 자유와 독립과 자치와 숭상하는 자신의 국가로 선출된 지도자가 여기 유엔 그 기조 연설을 해서 매우 기쁘다는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게 자유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독립을 얘기하고 자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작부터가 좀 세게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자유가 없는 나라가 어디죠? 공산국가에 대해서 지금 이게 작년 18년에서도 공산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깠거든요.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 얘기를 해요. 또한 우리 군은 완전한 재건을 하기 위해서 2조 5천억 달러 금액을 지출하고 현격히 최강 파워를 가진 국가로 부상을 했습니다. 바라건대 미국은 이 힘을 결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누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굳이 총을 쓰질 않으면서 나라를 외교 정책이나 압박 카드로 계속 사용을 한다는 거죠. 2조 5천억 정도 증강을 한다는 것은 군대가 월등히 강해버리면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키 2m짜리 아저씨 하나가 오면은 발로 그냥 뻥뻥 차버리면은 그냥 다 깰 수가 있잖아요. 힘으로써 눌릴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합쳐버리고 아니면은 개거품 물고 싸운다고 했을 경우는 좀 난감할 거 아니에요, 어른이. 그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몸집만 불리고 강력한 무기를 발달하게 만들어서 다른 나라들이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까불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힘을 키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아파 카드로만 사용하기를 바란다. 근데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제재 이상으로 말을 안 듣게 된다 그랬을 경우 나는 전쟁도 불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그렇게 시사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큰 땅, 그러니까 이 earth, 지구 전체 땅의 진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만일 자유를 원한다면 국가의 자긍심을 가지시고 만약에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주권을 지켜나가세요. 그리고 만일 평화를 원한다면 당신의 국가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미국에 있는 기독교적 생각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기독교적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력을 해요. 대선이 오니까 약간 피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는 언제나 그들의 국민과 그들의 국가를 선으로 최우선시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까기 시작해요. 내부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중국까지 연결이 되는데, 글로벌리스트라고 혹시 아시죠? 글로벌리스트. 미국에서도 글로벌리스트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었던 게 세계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부분, 세계 무역, 이 열린 무역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되고 나서 자국의 일신,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갔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자기가 맞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기조연설을 하는 거예요. 미래는 글로벌리스트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국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국내는 미국 내겠죠. 자기 미국 내에서 실업률이 반세기 만에 최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래프서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막대한 세금 감면과 규제를 완화하여 일자리는 역사적으로 큰 속도로 만들어졌고요. 이러한 미국의 호황기를 맞이하는 것이 당신의 정책이 너무 뛰어나서 된 것이라고 또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했다시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막강한 나라, 엄청난 나라로 다시 재건된 동시에
우리는 동맹국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동반자들은 미국이 부담했던 그들의 공정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 틀은 지금은 완전히 틀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미국이 원래 이 시스템, 지금 현재 트럼프가 가려고 하는 시스템은 그 전부터 원래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피터 자이안 말에 따른다고 하면 원래 조지 부시, 그러니까 조지 부시 그 선친이죠. 그때부터 시작돼서 원래는 그러니까 1989년, 91년이죠. 소비에트가 붕괴되고 나서 원래 이 보호무역주의, 그러니까 브라운 우드 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브라운 우드 체제는 좀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되기 전에 미국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미국이 스스로 거부를 하고, 그리고 이거를 깨부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셰일 오일이 돼 있잖아요. 셰일 오일 혁명으로 인해서 미국의 유일한 약점이었던 그 에너지 분야도 자기네들이 패권을 쥐게 되니까 낡은 정책을 폐지시키고 다른 나라를 유린하기 시작을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군사, 경제, 에너지 패권 다 쥐어진 나라가 유일하게 미국밖에 없으니까 미국 우선주의는 더 심해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미국 자체 내에서도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냈어요. 이렇게 가면은 미국이 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3년 이제 4년째 가려고 하잖아요. 3년 지났는데 결론이 어떻죠? 바로 그게 보여주고 있죠. 미국만 지금 날아다니고 딴 나라는 지금 완전 침체기로 가라앉고 있잖아요. 독일 완전 망가졌죠. 우리나라 지금 망가졌죠. 중국 완전 폭삭 망했죠. 그리고 신흥 국가들도 약간 좀 지금 다 힘들고, 전체 글로벌 경제를 3%라고 봤었을 경우 그 위아래로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하강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근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하죠. 물론 리세션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현재 스코어만 본다 그랬을 경우 미국은 호황기잖아요. 침체기도 아니고 회복기도 아니고 호황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현실은 미국만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교육적으로도 부분이고, 그리고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호무역, 그러니까 미국 지금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한테 지금 많은 나라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었잖아요. 일본이 처음에 그랬었고요. 그리고 소비에트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었고, 유럽연합도 그랬었고, 이번에 중국도 그렇고요. 미국이 도전장을 내미는 나라들 대체적으로는 브라운 우드 체제 때문에 다 성공한 국가다라는 거를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이 부자가 되려고 브라운 우드 체제를 한 게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브라운 우드 체제가 곧 세계 그 글로벌 무역에 대한 그 초석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브라운 우드 체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브라운 우드 체제를 구축한 이유는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동맹국을 매수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곧 소비에트를 무너뜨리기 위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이랑 월등하게 강하다는 것은 해양 국가에서 그러니까 해군에서 그게 뚜렷하게 나와요. 전 세계를 다 합쳐도 미국만한 해양 파워를 가진 국가는 어디에도 없고, 그리고 그거를 아우를 수 있는 어디도 연합을 해서 미국을 넘볼 수는 없거든요. 그 해양의 힘이 미국한테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미국에서 본토에서는 큰 전쟁이 일어나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란과 그 어디죠? 북한한테 중거리 미사일, 핵 탄도 미사일을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 게 그 이유에서요. 자국의 나라에서 핵이나 아니면은 폭탄이 터진 일은 단 한 번이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발사돼가지고 자기네 나라에서 뭐 인명 피해가 발생되고 이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고, 주위의 나라에서 그걸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1차 대전도 그렇고 2차 대전도 그렇고 중동 전쟁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봐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공포감이랑 노이로제가 있긴 해요. 반면에 이 노이로제가 미국에서는 위협으로 다가왔을 경우에는 미국 그 민주당이 공화당이고 할 거 없이 그냥 하나로 뭉쳐지긴 하거든요. 그게 조금 더 뚜렷해요. 미국 특선사. 그리고 미국 나라 인종상 좀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에서 그 핵이 완성이 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자체가 완성이 된다고 했었을 경우 미국한테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자국이 더 중요해서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브라운 우드 체제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기존 무역 전체가 미국의 일신, 그러니까 각 국가들의 그 파워로 이제 다 모여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보리슨 총리도 그렇고 그 영국도 지금 브렉시트 탈퇴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미국이 그렇게 나오니까 전 세계 나라들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잖아요. 전 세계 나라들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레오 달리오 헤지펀드 매니저 굉장히 유명하죠. 레오 달리오 분도 얘기를 한 게, 사람들이 10년 정도 아니면 20년, 10년 정도를 계속 깜빡깜빡 한대요. 10년 정도 역사가 계속 반복될 거라고. 근데 지금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 10년은 다른 역사, 그 다른 사이클 패턴으로 돌아간다고 이런 이론을 만드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브라운드 체제 아래서 거의 한 근 30년, 40년간을 그런 그 체제 안에서 계속 갇혀 있다가 트럼프가 되고 나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이 무역 체계를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조금 적응하기 힘들고, 과거와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저주저리 제가 얘기가 좀 앞뒤가 맞았는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제가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정리해가지고 말끔하게 이렇게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